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에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에 아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컨택하는 분들도 전화 통화도 하고 가끔 술 한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앙선관위 요즘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중앙선관위가 북한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가 제가 선거관리원회 구시군 선거관에 방문을 하면 예.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제가 직원들의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구시군 선관위에 제가 안다고 방문하면은 그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말씀을 해요. 하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 위원장님을 끝까지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사람들은 다 당신과 같이 그래 살고 있다. 내처럼 사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 옛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부정선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뻥긋하고 투쟁을 하면은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한 번은 옛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종로 상가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부정선거 아느냐? 전혀 몰랐어요. 김대년 옛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예. 그래 제가 말을 했어요. 함부로 모르면서 말하면 큰일 난다. 나는 부정선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증거 없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안전하게 살려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예. 지금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 부정선거 전체 모릅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왜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선거에서 다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하고 그때 투쟁할 적에 예. 이런 부정선거 자료를 공유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부 단속을 하고 하니까 부정선거 증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선관위에 지금 좀 오래된 직원들 그다음에 좀 제대로 된 직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런 직원들이 많구나. 개중에 간부들 있잖아요. 네, 간부들. 예. 간부 출신들은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세뇌가 돼가지고 예. 또 앵무새처럼 부정선거 아니다고 지금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불러오세요. 내가 부정선거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끔 해줄게요. 가면은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하고 지금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옛날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상임위원 위원장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러게. 예. 그 사람 말 잘못하면 저 증거로 가지고 완전 매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못 나옵니다. 예. 우리 한성천 위원장께서는 그 부정선거에 관련한 증거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료를. 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왜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예. 법적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걸고 네. 고발을 하고 했다니까. 예. 검찰은 21년 동안 수사를 거부하고요. 예. 법원은 재판을 뭐랍니까? 그런 재판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저 재판도 저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증거에 대한 심리 있잖아요. 예. 심리를 하게 되면 재판장이 개판적입니다.
형식적인 심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기피를 하고 뭐 실제로 개판입니다. 개판. 판사가 아니고 이건 조폭보다는 못한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부시군 위원장 또 시도위원장이 전담 뭡니까? 판사들이잖아요.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사고를 쳤으니 법원 가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모순이죠. 국회가 서가지고 그 모순을 몇십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오늘 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 선관위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 지금 선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하고 시군은 부장판사 이상이 하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관위원장을 지금 현직 대법관이 하지 말고 은퇴한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이 상근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나 하면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관리 업무를 잘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제가 노조위원장 때 보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법 하나도 몰라요. 선거 관리 자체를 몰라요. 그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뭐 검사장 출신이나 뭐 고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선거법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사무총장 체제로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발로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으니까 그런데 예. 상근으로다가 전직 대법관이 그것만 전념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선거관리 전념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꿰뚫은 거 아니에요? 예, 꿰뚫었는데 뭡니까 선거 관리를 모르는 대법관이 하면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정상이. 그러면 요는 뭡니까? 예. 선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선관위 출신이고 뭐 법조인들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부 인사 문제라든가 총괄 문제를 전부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선관위가 이 문제가 터질 줄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마라. 아는 사람 아서 선거래가 뽑아가지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라고 엄청 요구를 했어요. 이 제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겉으로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웃기는 그 조직입니다. 그게. 아니 조혜주 같은 사람은 저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어서 오래 근무했는데 조혜주는 그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다고 해서. 왜 안 되냐면은 네. 그 사람은 공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정 관리할 사람이 돼야지. 선관위 업무 잘하는 사람 갖다 박아놓으면 조혜주 같은 놈들 박아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검증을 잘 하셔야 되고 조혜주는 사실은 2002년도에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하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공로가 있었지요. 있고 나니까 그 공로를 못 잊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혜주를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집단들이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그대로 뭡니까 계속 부정선거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조혜주는요. 네.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장관이 사형당했습니다. 네. 최인규 장관보다 뭐 2배, 3배 더 죄를 저질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혜주가 원래 법대로 하면 이게 사형감이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 3.15 부정선거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을 당해도 몇 번 당해야 될 사람. 예.
이런 걸 근데 왜 수사를 못 할까? 조혜주 같은 사람을. 이게 검찰이 완전히 끝났어요. 음. 암만 고발해도 된다. 기각시키고 검찰이에요. 검찰 내부에 검찰 특수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검찰청에 네. 거기에 무슨 나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도 21년 동안 보니까 이거는 너무하다. 검찰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공수처에서 이거를 전다 두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이 없잖아 지금. 예.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관련 재판 서류 다 뒤비보면요 부정은 엄청 나옵니다.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잠자고 있으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애써도 검찰 조직 안 됩니다. 내는 그 사람 혼자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아, 아싸리 그게 힘들면요 저를 그 상임위원 중앙 상임위원을 넣으면 저거 뭡니까? 그것들하고 완전히 저거 뭡니까? 상극 아닙니까? 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다 작살 낼 텐데 내부를 선관이 알고 있는데. 선관이 다 훑어버릴 텐데 그냥.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상극 관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뺄 거 빼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정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저 또 이제 상황 봐서 또 한성천 위원장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선관위가 북한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네요. 지들이 이제 지들 죄를 지들이 아니까 이게 이제 그냥 5호 담당제식으로 막 철저 관리하고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되면 큰일 나고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래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웬만한 사람 알 사람들 다 안 되는 겁니다. 조혜주는 사형을 법대로 처리하면 몇 번 당해도 모자란다는데요. 참 이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모종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3년 이상을 싸워왔는데요. 결실은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증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예, 그거 없애지도 못해요. 뭐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고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백서도 나왔고 사진도 다 보관돼 있고 자료 다 보관돼 있고 포렌식 하면은 뭐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하면은 끝나는데 그 분위기는 지금 대통령서부터 인식하고 있다. 기다려 보시죠. 그냥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노태학 위원장 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집회하고 있거든요. 집회하고 전화 걸고 댓글 달고 국민들이 총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수사 들어가죠.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